대통령 후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전선에 뛰고 계신 분입니다. 나경원 공동 선대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깁니다. 김문수가 이깁니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김문수로 위험한 이재명의 나라를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대통령 하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고 배우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하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없었는데요, 이제 생겼습니다. 애국심으로 진심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깨끗한 그 이름 누굽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그리고 유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양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반도체 유치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고 GTX 만들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자리 87만 개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되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재명의 나라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라 경제는 빚내서 퍼주자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초통화국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600조 하던 나라 빚이 1000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퍼주는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재명이 건들면 민간업자는, 이재명과 친한 민간업자는 대박이요, 국민은 쪽박이었습니다. 거북선 관광단지의 웨이브파크 사업이 그랬고 백현동 사업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재명에게 나라 국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안보는 어떻습니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고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재판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북핵과 대한민국 재래식 무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안보관으로 한미 안보동맹도 파탄내고 경제동맹도 파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의 나라가 공포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회를 깔고 앉아서 지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감사한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이제는 유죄치기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 보셨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 남은 사법부까지 무릎 꿇리는 이재명의 독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요, 얼마 전에는 본인 방탄금지법 만든 거 아시죠? 이제는 아들 험담 금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틀막 나라를 만듭니다. 여러분,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이재명의 공포스러운 독재 국가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능력 있는 김문수 후보로 막아주십시오. 내일은 김문수 대통령의 날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앞장서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청렴 결백한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이곳에 입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입장하시면 우렁찬 함성으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맞아주십시오. 시민 네, 22일간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2000km의 대장정, 도시에서 농촌에서 전에서 서민의 눈물과 함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함께 부둥지 안고 웃고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좌절과 회환을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김문수가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6월 3일 여러분이 선택할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이 선택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대통령을 외쳐주십시오. 네, 우리 국민의힘 기호위원 김문수 후보가 가족들과 함께
김문수 후보를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어린이와 함께 그려가는 세상, 우리 후보 정책에 대한 그림 사종을 우리 후보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세 장이란 어린이가 아빠 엄마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림을 우리 후보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어린이의 그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7세 이루아 어린이가 그림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루아 어린이의 꿈은 김문수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과 기회의 나라, 우리 김문수 후보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네, 다음은 8세 이조은 어린이가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 대통령이 되셔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세상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러한 정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자라는 나라, 우리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을 전달한 어린이는 9세 최서우 어린이입니다. 최서우 어린이는 행복한 세상 만들어달라고 김문수 후보를 위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화롭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 김문수 후보가 여러분께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꿈이 소중한 대한민국, 우리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4명의 어린이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그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모두 우리 후보와 함께 시민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우리 어린이들의 바람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후보님 꼭 대통령 되셔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평화롭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약속드립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 우리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전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연설보다는 우리 이낙연 총리님 연설을 들으면 저도 정말 이 나라 장래를 더 생생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조금 어렵게 왔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부르지 마세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혐의 없는 후보를 내놓았더라면,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는 것처럼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12개의 범죄 혐의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후보를 내놓았고, 그 범죄 혐의를 모두 지우려고 법을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위선과 사욕으로 인생을 살았더라면, 권력만 탐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신념에 따라
가식 없이 살아왔고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서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일을 제대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일주일 전에 김문수 후보를 세상 태어나서 75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두 사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분권형 개헌을 매듭 짓고 3년 안에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임기 욕심 부리지 말고 퇴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기를 줄일 생각이 아니라 늘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임기 5년 마치고 또 출마해서 2번 더 하면 13년이 됩니다. 13년 동안 재임하겠다는 꿈이 없다고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7공화국 출범은 영영 미뤄지고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암흑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10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답을 드린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순탄한 발전을 위해서 빨리 개헌을 매듭짓고 임기를 3년 안에 끝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총선과 동시 실시함으로써 지금 같은 임기 불일치에 따른 손실과 혼란을 없애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권력은 항상 견제받아야 합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폭력입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그날부터 국회의 견제를 날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나쁜 짓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된다면 국회 300석 중에서 5세력까지 합쳐서 193석이나 가진 정당이 대통령까지 갖게 된다면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국회가 탄핵하지 않을 것이고
국회가 나쁜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견제가 없으면 이런 불행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께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권력을 견제받게 하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 사람들은 선거 끝나고 이틀 뒤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잡아놨어요. 뭘 하느냐? 선거법에 자기가 유죄로 나온 그 조항을 바꿔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쪽이 이기면 그 이상한 법을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실행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법원은 유죄 파기환송을 뒤집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치주의는 누더기가 되고 사법부는 망가진 엉망진창 사법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골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법권 독립을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입법권, 행정권의 사법권까지 장악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까지 위축하게 된다면 그것을 괴물 독재국가라고 저는 부릅니다. 왜 그런 이상한 이름을 붙였느냐? 어느 책을 봐도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괴물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괴물 독재국가는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괴물 독재 출현을 막으려면 누굴 뽑아야 됩니까? 자,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죄를 선고한 대법관 10명을 내란 세력이라고 낙인 찍어놨습니다.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도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계엄 해제 결의할 때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할 것 같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난 3년 동안 계속됐던 정치적 내전을 끊지 못하고 그 내전이 공수만 바꿔서 계속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런 내전은 빨리 종식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내전을 빨리 종식시키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맞고 재촉을 합니다. 10가지 채울까요? 채우지 말까요? 압축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질서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 시기에는 대외 정책이 안정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즉흥적인 실언으로 동맹의 신뢰를 잃는다든가 그러면 국가적인 낭패 아닙니까? 대외 정책이 안정되고 신뢰를 유지하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9시까지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후보님 말씀도 못 듣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라도 막 통사장할 때는 언제고. 네,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면 앞쪽에서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관되고 신뢰받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즉흥적인 돈풀기 정책으로는 경제를 망가뜨리기 십상입니다. 내실 있는 경제정책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지 말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봐야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경기지사로 일했습니다. 그 비교를 손학규 대표께서 잘 해주셨을 거예요. 과거로 볼 때 앞으로도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은 누굽니까? 끝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인간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정책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의식에서부터 여성과 약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식이 뿌리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인식이 아주 깊게 뿌리박힌 사람은 누굽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제도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덕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가적인 불행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의 덕성과 절제, 이것은 국가의 명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후보 본인과 그 배우자와 가족까지를 통틀어 볼 때 가장 안심되는 후보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저의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답 맞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올시다. 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일 3명 이상씩을 투표소로 모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전 대표님과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 함께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우리 국회의원님들 함께 올라오십시오. 우리 현역 국회의원님들도 무대로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네, 우리 현역 국회의원님들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이 순간 우리 모두는 한 팀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국민을 위해,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뭉치겠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 갈등이 아닌 희망의 길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 힘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원팀으로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뛰어주십시오. 김문수 후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문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우리 서울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확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가 이기고 범죄자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5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 가족이 모두 법인카드를 그냥 쓰고 자식도 또 이 도박을 한다든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욕설을 퍼부는 이런 가족이 우리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노란봉투법 이런 거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모든 대기업이 떠나고 외국 기업도 대한민국에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 젊은 청년, 쉬었음 청년이 50만이 넘는 이런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아기를 갖지 못하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 우리 막아야 되겠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저보다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일 소중한 한 표로 똑바로 찍으시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자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잘 돌아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또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지요. 여러분 아실 수 있지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한 국방안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죠.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찍으시면은 대한민국 국방안보가 튼튼하고 평화가 유지되고 이 평화 아래서 바로
경제가 돌아가고 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투자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 속에서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지만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의 방탄조끼입니다. 저는 방탄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저의 양심이 방탄유리입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는데 왜 모든 법을 다 만들어서 악법을 만들어서 괴물 독재를 하고 자기가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을 다 중단시키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범죄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이런 괴물 방탄 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으실 수 있죠? 저는 내일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탄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게 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많이 공부에 돼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와 어려움을 같이 해오고 저와 함께 깨끗한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절제를 다한 제 아내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딸을 또 사랑합니다. 제 딸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불법 음란 욕설을 퍼붓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사회복지사로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제 딸은 사회복지사로서 제 사위와 함께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저는 제 딸과 제 아내와 제 손자, 손녀입니다. 저는 제 딸과 사위와 또 우리 손자, 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건전하고 힘들지만은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그 리스크를 다 짊어지고 온갖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온갖 욕설과 또 음란 이런 데 빠진 이런 가정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정당당하고 또 떳떳하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고 또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늘 저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이 모두 다 행복한 우리 가정을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정직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내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투표해 주시죠. 꼭 투표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내일 민주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경제를 살리는 경제혁명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탄핵도 잘못하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계엄도 잘못되고 잘못된 게 많은데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 큰 절을 올리면서 앞으로 반드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큰 절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자,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로 반드시 승리의 그날로 함께 나아갑시다. 위대한 대한민국